(2초에) 한 명씩 발병하는 거고 (6초에) 한 명씩 사망을 한다. 머릿속 시한폭탄 뇌졸중. 뇌졸중에 관한 한 명의 중의 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를 모셨어요. 뇌가 망가지는 거를 대한민국 뇌졸중 권위자에게 듣는 뇌졸중의 모든 것. 뻥 터지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왼쪽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딸 이름도 기억을 못 하셨어요. 당신의 뇌는 건강하십니까?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뇌경색이 일으킬 수 있죠. 좁아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뇌졸중의 공포. 이것만 알면 뇌졸중 환자를 살릴 수 있다. 이러다 죽겠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먹어서 뇌졸중을 예방한다. 이 슈퍼푸드의 정체는 너무 맛있어요. 기름 냄새 하나도 안 나죠? 샐러드 한 접시 이렇게 표정들이 밝아지십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백미 건강 프로젝트 나는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할 막강 건강 정보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합니다. 개그맨 김한석 씨, 신보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용식님 정말 든든하시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정말 개그맨 씨가 있어요. 네, 그럼요. 예. 선배님 집합합니까? 선배님 집합합니까? 예. 저희 어떻게 합니까? 야, 제발 앉아. 말씀하십시오. 부인, 말씀 좀 하시오. 앉으시랜다. 야, 앉아만 있으면 됩니까? 애들이 패도 됩니까? 아, 참 걱정이. 오늘 정말 시끄럽겠네, 이게 정말. 야, 연예계 멋쟁이 두 분이 오늘 오셔서요. 나는 뻔해졌어요. 아주 그냥 훤해졌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해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퀴즈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걸로. 자, 이분들이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곁에 없죠. 안 계신데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을 준 사람들. 아, 그리고 세상에 또 뭐 평화를 가져오기도 예. 하고. 정답. 네. 대단하신 분들. 좀 많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보통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단하신 분들. 네. 이분들 6분의 사망 원인이 사실 같습니다. 사망. 원인이요? 그리고 이분들을 세상을 떠나게 했던 바로 그 질환이 오늘의 나는 몸신이다 주제입니다. 잠깐만. 네. 이 질환은 세계적으로 보면 연간 1,500만 명에게 발생하고요. 그 가운데 60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했다 하더라도 1,500만 명의 발병자 가운데 500만 명이 영구적인 장애를 앓게 되는 이것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2초에 한 명씩 발병하는 거고 6초에 한 명씩 이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6초에 한. 우리나라에서도 단일 질환으로는 암을 제치고 이 사망률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 계산을 해보니까 20분에 한 명씩 이 질환으로 사망을 한다. 이런 통계가 우리나라에서. 아니, 암보다도 무서운. 원래 이 질환 그러면요, 흔히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5년 사이를 보니까 40대 환자 수가 무려 65%가 증가했어요. 40대에서 이렇게 놀라운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도 다행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사실은 딱 밝혀지지 않았는데 오늘의 이 질환, 이것은 예방법이 있습니다. 다행이다. 퀴즈로 내드렸던 오늘의 주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입니다. 머리속 뇌졸중입니다. 암보다 많구나. 사실 뇌졸중 그러면은 지금 뭐 머릿속 시한폭탄이라는 말도 있지만
먼저 이렇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그건 맞아요. 집집마다 이런 일 때문에 아마 크게 놀라거나 걱정했던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도 이제 뇌출혈이랑 뇌졸중의 큰 차이는 모르겠는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뇌졸중이 혹시나 뭐 어떤 가족력이 있는 건지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예요. 네. 오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이야, 매너나. 물어보고 질문해. 오 박사님, 뇌졸중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답답하시죠? 예. 자, 우리 뇌부터 좀 공부를 하시죠. 뭐 이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입니다. 이 몸의 전체 부피는 2%밖에 차지하지 않는데요. 전체 에너지의 20%를 이 뇌가 씁니다. 그러면서 생명 활동, 그다음에 인지, 그다음에 기억, 감정, 학습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뇌인데요. 이 중요한 기관인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뇌 기능이 정지된 것을 뇌졸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뇌졸중. 사실 이 뇌졸중은 알림없는 시한폭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질환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한진호 원장님, 네. 사실 뇌졸중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중풍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질환이잖아요. 중풍이라고 하면 그 중자가 가운데 중자인데요. 그 글자의 근원을 보면 관역을 화살이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런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적중했다, 명중했다, 뭐에 풍에. 근데 이제 그 풍은 마비를 의미하는 큰 개념의 어떤 증상이에요. 그래서 중풍, 마비 질환이 왔다. 그런데 이 풍의 성질은 어떠냐면 선행이 싹 변한다 그랬어요. 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마비됐다, 풀렸다. 그리고 삭변, 그 병세가 아주 자주 바뀝니다. 살 듯 하다가 위중해지기도 하고 아주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태풍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을 이 중풍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했었던 게 우리 옛날에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중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알림없는 시한폭탄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살짝 조금 경험이 있어서 오늘 또 심장이 또 떨려가네요. 또 저는 몸신 오래 하다 나지만 병들어 죽거든요. 겁이 나서 진짜 안 돼요. 내가 지켜줄게. 근데 이혜정 선생님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게 이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몰라. 맞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뇌졸중은 아니지만 뇌 혈관 질환이 있어서 시술을 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가끔 머리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뭐 손에 좀 힘이 없어진다거나 이러면 내가 이거 온 거 아니야? 또 머리에 맞아.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트라우마. 막 이런 예, 좋은 단어 감사합니다. 좋은 단어 감사합니다. 트라우마가 확 와요. 아니 사실 30대 중반이면 그 친구의 부모님이 그렇게 되셨대라고 그렇죠. 하는 소식을 듣기 맞아요. 어려울 때일 수 맞아요. 있어요. 근데 본인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고 네. 하니까 그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저희 나는 몸신이다에 이 뇌졸중에 관한 한 명의 중의 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를 모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분이 말씀하는 예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 뇌졸중에 걸리지 않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몸신 주치 함께 모셔볼까요? 예. 나와주세요. 뇌졸중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한국의학의 위상을 높인 권위자. 뇌졸중의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신경과 교수 김종성. 오케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김종서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시간 쪽에서 나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뇌졸중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병이니까요. 정말 많이 걸리고 많은 사람이 후유증을 앓고 많이 사망하고
그래서 이제 10월 말을 세계적으로 10월 29일인데 뇌졸중의 날로 정해서 전 세계적으로 계몽하고 일반인들 강조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겸해서 이렇게 좀 뇌졸중에 대한 홍보도 하고 뇌졸중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 김정성 교수님이요. 병원에 제가 직접 찾아가도 너무 바쁘셔서 진짜 만나기 힘드신 분인데 이렇게 몸신에 출연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신문에 사실 그 뇌혈관 분야 베스트 닥터 3번이나 선정됐었거든요. 또 저도 몇 번 김정 교수님의 기사를 몇 번 썼는데요. 그중에서 분시의학상을 수상받은 기사도 쓴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분시의학상은 쉽게 주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노벨의학상이라고 그만큼 국내 의학 발전에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의학자에만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을 타게 된 계기가요. 바로 뇌졸중으로 발생하는 감각장애의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그 공로로 인정을 받아서 상을 타게 됐습니다. 정말 최고의 명의를 이렇게 앞에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 같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뇌졸중의 명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계신데 우리나라가 사망 원인 1위가 뇌졸중이라는 거. 이 원인이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 오랫동안 뇌졸중이 1위였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점점 내려갔어요. 사망은 줄지만 걸리는 사람은 자꾸만 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그 대신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분이지 그분이 또 재발하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환자는 자꾸만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뇌졸중을 예방해야 되는데 그 예방이 치료에 비해서는 예방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원인들이 아직도 뇌졸중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뇌졸중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 뇌에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가 망가지는 거를 다 뇌졸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걸 뇌경색이라고 하고 터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죠. 문제 생기는 건 똑같죠. 그러나 그 원인이 다른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는 뇌출혈이 훨씬 더 많았어요. 다행히 그거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뇌경색이 뇌출혈에 비해서 거의 80% 이상이 되거든요. 네, 사실은 뇌경색 쪽에서는 혈전 끄집어내고 이런 게 많이 발전했는데 뇌출혈은 그렇게 많이 발전을 못했어요. 뻥 터지면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뇌가 이 딱딱한 뇌 껍데기 우리 두개골로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출혈이 되거나 크게 막혀서 막 부으면은 이 뼈가 쌓여 있으니까 부은 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압력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아래로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아래쪽에 뇌간이라고 숨 쉬는 숨골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거기가 눌리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뇌경색이 이제 막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사진에 까맣게 보이는 부분. 네. CT 사진인데 까맣게 보여서 막혀서 뇌가 손상된 부위죠. 네, 그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저런 경우에 상당히 손상 부위가 넓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소위 중뇌동맥이라는 큰 부위가 다 손상되어 있는 상태니까 예. 반대쪽에 심각한 마비가 있거나 안 돌아왔으면 안 돌아가신 게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큰 지금 뇌경색이 온 환자에. 근데 저게 왜 막히게 되는 겁니까, 혈관이? 네, 말씀드린 대로 혈관에 병이 생겨서 네. 혈관에 생기는 병의 가장 중요한 게 동맥경화거든요. 혈관이 이렇게 손상되면은 그 혈관이 갑자기 막힐 때 그 주변에는 피가 굳어서 피가 굳는 것이 혈천이라고 그럽니다. 네. 동맥경화된 혈관에 혈천이 생겨서 어떤 큰 혈관이 막히면 혈류가 안 흐르니까 그 부분이 다 손상되는 것, 지금 까맣게 보이는 부위죠.
실제로 수술하는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 될까요? 나머지는 다 약이나 시술이나 다른 방법으로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술에 사용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겁니까? 네, 좀 꼬불꼬불한 그 지렁이처럼 생긴 게 우리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기구거든요. 네. 아니 저렇게 긴 거를 이 머리 뇌 속에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되는 거죠, 길이가? 엄청 길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허벅다리의 그 혈관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니까 저기 나오네요. 왜 허벅지로 넣느냐? 시작을 허벅지에 네네. 허벅지로 들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시술을 받아본 입장에서 이제 허벅지라고 하는데 좀 이게 방송에 그런데 여기에요, 딱. 그렇습니다. 네. 예, 여기 위치를 딱 서해부 쪽이군요. 예, 여기를 예. 여기다가 혈관을 넣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시술을 받을 때 왜 뇌 혈관이 아픈데 여기를 해가지고 일로 넣지?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의아했어요. 근데 어쨌든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심근경색도 그렇고 혈관 속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네. 혈관으로 들어가기가 허벅다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사실은 네, 저기 있는 게 뇌혈관이죠. 혈관? 목에 있는 걸 경동맥이라고 하고 네. 뇌 안에 거미줄처럼 혈관이 많이 있는데 이걸 그 위치를 찾아서 다 저게 올라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가는 간이 혈관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저게 몇 밀리나 되는 폭일까요? 혈관이? 몇 미리밖에 안 되죠. 그거는 처음에 들어가는 관은 말하자면 안내자입니다. 네. 안내인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파란 게 들어가는 게 진짜 이제 치료하는 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따라가면 되니까. 혈전이 지금 까맣게 보이는 부위가 혈전이거든요. 가운데 부에. 혈전이구나. 거기서 갑자기 풍선을 터뜨립니다. 저기 풍선이 아니라 저 그물망이. 네. 마치 어부가 고기 잡는 거랑 똑같아요. 던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물망이 혈전을 잡거든요. 잡아서 좀 끄집어내는 아, 그렇게 나오는구나. 어머야, 그물망에 신기하다. 걸려서 오는 거구나. 그물에 그물로 잡아다가 어부가 하듯이 그냥 끄집어내는 거죠. 와 신기하다. 아니 어쨌거나 뭐 뇌혈관 저 치료한다고 여기 어디 째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흉터도 안 났고 보기는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머리 수술해서 뇌 수술하고 열고 그거보다는 훨씬 낫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할 경우에는 거의 혈전이 해결되나요? 한 80% 정도가 없애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바깥에서 정맥으로 혈전 녹이는 혈전 용해제라는 게 있어요. TP라는 약이 있는데 원래는 그걸 합니다. 그러면 정맥만 주사 넣어도 얘가 몸으로 가서 그걸 녹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작은 혈관이 막혔을 때 얘기고 아까 저 환자 모양 큰 게 막혔을 때는 안 녹습니다. 그거 없기 때문에 일단 정맥을 줘봐서 환자를 가지고 다시 MRI 방으로 가서 혈관이 아직도 막혔나를 보고 여전히 막혀 있으면은 그제서 저걸 하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게 뇌졸중 가운데 뇌경색, 혈전으로 막혔을 때의 이제 방법이고요. 자, 이번에 그러면 뇌출혈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뇌출혈이 크게 터져서 무서운 병이지만 큰 혈관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뇌 속으로 들어가는 작은 가지들이 고혈압 때문에 망가져서 뻥 터지는데 일단 터지면 피가 많이 새니까 커지죠. 지금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여기 하얗게 보여요. 하얗게 보입니다. 뇌출혈은.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가면 무조건 CT를 먼저 찍는 이유가 뇌출혈은 하얗고 뇌경색은 까맣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일단 그 두 개가 구분되고 치료가 반대기 때문에 CT를 찍어서 그걸 간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뇌출혈은 이제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고혈압이죠. 그 작은 혈관도 혈압이 높으면 망가져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뭐 대변 보느라고 힘을 썼거나 그럴 때 뻥 터져서 정말 아주 불행하게도 크게 오는 수가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마비 오거나 좀 많은 그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뇌의 압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뇌압이 생기면 뇌가 압력이 높아서 사망할 수 있으니까 뇌압을 낮추고 너무 심한 경우는 수술해서 피를 끄집어냅니다. 뇌압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뇌 아까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뭘 끄집어내서 완치를 하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참 어쩌면 더 불행한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아, 지금 말씀은 사실 담담하게 차분하게 하시지만 이건 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정확한 판단을 요하는 그런 위중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말씀을 정말 남얘기 같지 않게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예, 이정 선생님도
네, 많이 이게- 놀랐던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저는 그냥 정확히 말하면 내 경색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갔을 때. 근데 한 7년 전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일기를 보니까. 근데 그땐 제가 지금보다 뭐 일도 너무 많이 할 때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을 때고 그럴 때인데 그날은 하루 8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었어요. 겨우 하루를 마치고 차에 턱 땄는데 그때 그 도와준 매니저가 이렇게 돌아보더니 선생님 침 흘려요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정말 입이 약간 이렇게 실룩 왜 삐져가지고 실룩할 때처럼 입꼬리가 쑥 내려온 게 침이 이렇게 있고 눈이 약간 이렇게 감기더라고요. 자꾸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 생전 전화도 안 하는 남편이 그날따라 전화를 띠르륵 하고 이제 생전 그때는 전화. 지방에 따로 살 때니까 정말 일주일 내내 전화 한 통도 안 뭔가 하는데 용건이 있으셨어. 아니 그날은 그냥 오늘 강의 잘했어 마칠 시간 됐지 그러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상황이 여보 이렇고 이래요 그랬더니 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지금 그러면서 지금 빨리 병원 가라고 너 빨리 차 돌려서 가라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돌려서 남편 그 후배가 계신 병원에 가니까 저는 제가 남편하고 통화하고 1시간이 채 안 돼서 그 병원을 간 거죠. 그래서 정말 그날 선생님이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입원해서 계속 이제 치료하고 하니까 한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뇌혈류 검사하고 뭐 대동맥 검사하고 모든 검사 다 하고. 1시간 내로 그래도 달려가셔서.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나오면서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상황은 알아서 뭐래요? 저 남편 용 그만 보고 이제 남편한테 고맙다고 살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빨리 와서 선생님은 정말 살아난 케이스라고 진짜 정말 행운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러셨습니다. 네. 예. 어디 그래도 참 다행히 병원 일찍 네. 갔고 네. 그다음에 상황도 그래도 경미한 상황이었을까요? 네. 그죠? 그 남편께서 정말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경미해도 뇌졸중으로 의심되면은 빨리 응급실에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혈관이 다 막혀서 아주 나빠도 증상은 경미할 수 있고요. 혈관이 거의 정상이고 작은 가지만 막혀도 증상은 아주 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 심한 것과 이 뇌혈관이 경미하고 심한 것과는 달라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와야 돼요. 무조건 병원에 빨리 오는 건 정말 잘하신 일인 거죠.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이혜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의사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덕을 한번 보신 거잖아요. 얘기가 그쪽으로 가네요. 네. 왜 누구나 다 의사와 결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좀 원인을 알고 싶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진짜 발병하면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잖아요. 좀 원인을 알고 싶어요. 원인을 알면 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복불복인가요?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뇌졸중이야말로 원인을 그래도 잘 아는 병이죠. 암 같은 것도 물론 담배 피고 그러면 암 생기지만은 수많은 원인이 있으니까 암 원인이 뭐냐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뇌졸중은 뭐 그 중요한 원인이 몇 개 없습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요? 저희가 훨씬 더. 알고 있다고요? 그럼요, 이미 다 네. 아십니다. 제가 다 아시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이렇게 제가 뭘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시죠? 뭐예요?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네. 이 뇌졸중의 원인은 무엇인지 저희가 판넬과 함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뭐지? 네. 제가 그 궁금해하시는 뇌졸중의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위험인자가 있고 더 중요한 위험인자가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조절이 가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이죠. 네,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뇌졸중 환자의 한 70% 정도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혈관 망가뜨리는 요인에 당뇨,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 이런 것이 다 혈관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혈관과 관계없는 것 하나가 심장질환. 그러네요. 네, 심장질환 중에서도 특히 심방세동이라고 심장이 탁탁탁 뛰질 못하고 이렇게 좀 부르르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심장도 안 뛰면 이 심장 안에서 피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게 혈전이죠. 그럼 얘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얘가 똑 떨어져 나가서 혈관 따라 쭉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로 가면은 뇌 막히는 건 똑같아요. 네. 동맥경화로 뇌가 막히나 여기서 와서 막히나 혈전이 막힌 건 똑같고 혈전을 끄집어내야 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고지혈증, 혈순, 섬유소원 증가, 비만, 짜게 먹는 식습관, 운동 안 하는 거, 스트레스 이런 생활들이 다 이런 고혈압, 당뇨 이런 걸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인 게 아니라 다 섞여서 이런 걸 주의하면 안 생긴다 이런 뜻이죠. 오늘 저 이 자리에 김중성 교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주변에서 겪고 본인이 직접 겪은 분들이 좀 와 계세요. 본인이 환자였던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환자 보호자인 분도 계신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20대신데 2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진짜로요? 안녕하세요. 네. 배정입니다. 네. 본인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아유, 괜찮습니다. 아이고. 본인이 너무나 아프게 겪은 일이라. 원래 그 하루 전날에는 얼굴이 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피부 왜 이렇게 하얗지? 하면서 좀 땀도 울렁거리고 좀 현기증인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몸이 괜찮아지겠지, 또 일하러 가면 되겠지 하고 다음날 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몸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친구가 연락이 와서 미안한데 한 번만 좀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는데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힘내서 최대한 얘기하는 거니까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네, 말이 안 나와서 그래서 겨우 119 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 뇌경색이라고. 혹시 이게 뭐 위험인자, 더 중요한 위험인자 가운데 본인이 좀 짚히는 거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어르신들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편찮으셨어요. 네. 김태정 씨 발병 당시에. 어머니가 암이셨는데 아버지도 아프셨거든요. 뇌혈관 질환도 있으시고 원래 몸도 아프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겠네요. 네, 그리고 2년 정도 이제 거의 항암 치료하시고 투병 생활 하시니까 그거 보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왼쪽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이 뇌졸중 환우 가족이 또 오셨어요. 인천에서 온 유선영이라고 하고요. 9년 전에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 언어를 담당하는 뇌세포가 80%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뭐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일상적인 물건들의 이름도 다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너 이름이 뭐지? 너 이름이 뭐지? 라고 하시면서 딸 이름도 기억을 못 하셨어요. 지금은 다행히 이제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요. 근데 이제 성격이 욱하시는 성격으로 좀 바뀌셨어요. 이게 뇌경색으로 인해서 치매가 올 수도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지금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어머님을 뵙는 것도 힘든데 혹시 이게 또 치매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시는군요. 걱정이 되게 많이 거기까지 하고 되면 있어요. 큰일일 텐데. 정말 도와드리고 싶네요. 이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치료술이 발달해서 많이 치료하는데 이 문제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 오거든요. 그러면 또 한 85세대 또 오고 90세대 또 오신다고. 여러 번 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노인들이. 그러면 치매가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잘하고 약을 잘 쓰고 해서 뇌혈증이 한 번 왔으면 재발을 방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치매나 감정조절 장애가 좀 덜 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따로 관리를 좀 해서 또 더 증상을 좋게 하는 방법도 좀 있고,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우리 저 김한석 씨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한석 저는요. 씨도 뭐 36이었으니까. 예, 30대 중반이고 방송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고 있을 때고. 그 성격에. 예, 그리고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해서 거기에 올인할 때요. 방송이 없으니까. 늘 직원들이라고 술, 뭐 담배 이건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점심을 짬뽕을 먹는데 이게 짬뽕을 먹는데 정말 이 수도꼭지에 물 나오는 것처럼 땀이 왜 매운 거 먹으면 흘리는 그런 땀이 아니죠. 물이 쏟아지듯이 일로 막 뚝뚝뚝 못 먹을 정도로 땀이 떨어져요. 완전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비정상적인 땀이 또 쏟아지면서 딱 얼굴 들었더니 직원들이 사장님 얼굴 너무 하얗십니다. 그러니까 완전 창백해진 거예요. 안 되겠다. 병원을 가보자. 그래서 병원을 가서 종합검진해서 머리를 찍어보니 오른쪽 전두엽에 이렇게 꽈리처럼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거기가 많이 좀 부풀었습니다. 터질 가능성이 크다. 잘 오셨다.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 날인가 수술 날짜를 잡고 시술을 했죠. 이게 꽈리가 생긴다는 건 그것도 역시 약간 노화 현상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선천적인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뇌혈관에는 선천적인 이상으로 해서 뇌졸중이 생기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큰 혈관에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라는 병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동정맥 기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부위가 동정맥에 직접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력을 많이 받아서 둥그렇게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것인데 김한석 씨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데. 제가 정확하게 질환명이 동정맥 기형이에요. 그렇습니다. 동정맥, 그게 동정맥 기형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선천적으로 기형적인 혈관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미리 알아서 내가 관리를 하겠느냐.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동정맥 기형은 미리 알 수 있는 사인이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도 드문 병이거든요. 그 드문 병 찾겠다고 누구나 다 MRI를 찍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말 걱정되고 또 궁금한 게 내 뇌는 괜찮은 건지, 내 혈관은 건강한 건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검사를 받고 오셨죠?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몸신. 진짜 몸신은 맨신입니다. 자, 여러분의 뇌 건강 어떤지, 뇌 혈관 건강은 어떤지 이제 검사를 했는데요. 그 과정부터 한번 보시죠. 저분 참 친절하지. 예. 너무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동적인 서비스를 받고 오셨군요. MRI가 뇌를 보는 데는 가장 정밀한 검사이기 때문에 MRI를 찍었고요. 와, 저렇게 다 본 거예요? 와, 저렇게 다 본 거예요? 뇌 혈관의 동맥경화로 좁아져 있나 막혔나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MRA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MRI를 한꺼번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찍은 거죠. 궁금한데요? 이모 씨는 검사하신 적이 있던가요? 저는 그 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저분 이제 곧 바뀌나요? 거의 다 알아낸 것 같은데. 네, 많이 아셨다면서요? 저는 파도 그렇답니다. 네, 자, 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모 씨 뇌혈관 검사 결과는 어떤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 괜히 불안해지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마음의 준비를 할. 예쁘다. 이게 바로 이모 씨의 바깥면에 이제 회색빛으로 보이는데 특별하게 까맣거나 하얀 것만 없으면 정상인데 이모 씨는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정상적인 뇌 정말 드물게 봤습니다. 선생님, 첫사람한테 그렇게 칭찬하시면 뇌미남이네, 뇌미남. 와. 뇌미남이. 뇌가 좀 생겼어요. 이모 씨. 여기서 이제 뇌를 볼 때 큰 혈관이 3개가 있거든요. 저게 전뇌동맥으로 표시한 것이 제일 앞이거든요. 이마 있는 곳이죠. 네. 전뇌동맥이 저 정도를 혈액을 공급하고 중뇌동맥이 제일 큰 거죠. 옆에 큰 부분을 혈액을 공급하고
후뇌 동맥이 뒤를 공급하는 거를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좌우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좌우 대칭이죠. 예. 자, 네, 혈관인데 좀 어렵지만 허옇게 보이는 게 다 혈관이거든요. 혈관만 찍은 거죠. 그래서 언뜻 보면 종이학 같지 않습니까? 학이 날개, 좌우로 날개가 펴져 있잖아요. 그 날개가 가장 중요한 중뇌동맥이라는 그것도 가운데죠. 가운데 중뇌동맥인데 너무 혈관이 깨끗해서 역시 너무 혈관이 깨끗해서 역시 혈관도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자, 이번에는 신보라 씨에게 첫 경험. 네, 첫 MRI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건강할 거예요. 그 앞서 할머니께서 뇌출혈이셨다고 해서 조금 염려하셨죠. 결과 역시 저희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좀 이제 조금씩 다르군요. 네, 거의 이상이 없고 MRI에는 이상이 없으시고요. 저기에 화살표 보이는 데가 그 전뇌동맥이라는 혈관이거든요. 전뇌동맥이 조금 울퉁불퉁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의 동맥경화가 있지 않나 의심돼서. 근데 저기가 워낙 작은 혈관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 찍혀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으로 두통이 심한 사람들은 조금 수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변동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의심은 돼서 제 생각에는 한 1년쯤 있다가 다시 한번 찍어보든지 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 신보라 씨, 네네. 주기적으로 나는 몸시다를 나오시면 대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스캔할 수 있게 돼요. 이모 씨 많이 검사하셨죠? 여기 좀 주세요. 그래. 저 아직 다 안 했어요. 이제 몇 개 했어요. 이제 몇 개. 건강하면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왜요? 예? 아유. 야, 정말 좋은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검사를 못하겠네. 해야겠네요. 자, 10년 전에 뇌혈관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 김한석 씨. 되게 불안해지네 갑자기요. 술, 뭐 담배 이건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른쪽 전두엽에 이렇게 꽈리처럼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거기가 많이 좀 부풀었습니다. 터질 가능성이 크다. 수술 날짜를 잡고 시술을 했죠. 결과 보여주십시오. 정말 수위 높아지니까 다 아시네요. 선생님, 제 학은 굉장히 깨끗한 학 같습니다. 아무 이상도 없으시고 예전에 그 흔적도 없거든요. 지금 혈관이고 뇌고 선명하네요.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저 개인적으로 그날 짬뽕집에서 그때 흘렸던 땀. 그게 너무 저한테는 증조.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야,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얼른. 지금 잿빛이 됐어요. 얼굴이 잿빛이 돼가지고. 땀을 막 흘리고 계세요. 예, 예. 뒤에서 보면 머리 위에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셨어요. 짬뽕 하나만 시켜. 사실 저희가 1년 전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뇌혈관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꽈리 같은 게 보였었. 의심 가는 게 있어. 예. 근데 정확하게 정말 꽈리 같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1년 후에 재촬영하라 이런 훈련을 받으셨죠? 예. 신보라 씨의 내년처럼 이제 올해 이용식 씨가 그 시간에 마침 또 이렇게 기회가 됐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1년 사이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존경합니다, 선생님. 보시겠습니다. 정말 다 다르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MRI죠. 거기에 화살표로 하는 곳에 약간 희끗희끗한 데가 있죠. 흰머리처럼 말이죠.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대개 누구나 나이가 들으면 혈관이 손상되니까 조금씩은 노화되니까 나이가 많으신 70, 80대 되는 분은 다 저래요. 혈관들이 조금 손상되니까 그 혈관으로 가는 피가 좀 덜 가서 뇌가 조금 변하거든요, 하얗게.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MRA 역시 학의 날개를 펴고 있죠. 근데 그 화살표로 지적이 되네요. 이쪽에 허연 게 쭉 가다가 잠깐씩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잠깐씩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둡습니다. 네, 어둡고 다시 하얘지죠. 완전히 막혔다면 그게 끊어지고 그 이상 안 보일 텐데 혈관은 다 갑니다. 끝까지 가는데 중간에 검게 보이는 부분은 조발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용식 씨는 동맥경화 생길 만한 요인이 있으신가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게 다 어느 정도로 있으신가요? 뭐 당뇨는 없고요. 이제 심근경색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거기다 스텐트를 지금 현재 3개 네. 껴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원인 그리고 고혈압을 지금 관리하고 약을 먹고 있고요. 네. 그 혈전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하는 그런 네. 이 약도 약을 쓰고 있고요. 심장의 혈관이 좁아진 분이 뇌혈관도 좁아져 있는 수가 많죠. 같은 혈관이니까. 그렇죠. 예. 그 현상으로 뇌혈관도 좁아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 약이거든요. 요새는 고지혈증 약이 자체가 동맥경화를 예방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심장내과 선생님이 보나마나 쓸 거예요.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시죠? 네, 그렇죠. 뭐 아, 예. 주치의께서 네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아, 여기 주치이세요? 예, 예. 아이 그럼요. 1년 전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1년 사진보다 하나도 나빠지질 않았어요. 원래 저랬습니다. 1년 전에. 그러니까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래서 저렇게만 나빠만 안 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잡아주면 별일 없이 잘 지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치의가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아, 그 와중에 또. 이제 알잖아. 날 걱정해 줬거든요. 네. 괜찮을 거예요. 네. 7년 전에 많이 놀라셨던 이번에 빅마마님의 결과 같이 보실까요? 삐져가지고 실록할 때처럼 입꼬리가 쑥 내려온 게 힘이 이렇게 있고 눈이 약간 이렇게 감기더라고요. 어이구, 어이구.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이구. 이렇게. 1시간이 채 안 돼서 그 병원을 간 거죠. 네, 뇌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아까 이용석 씨에게서 뵀듯이 약간 하얀 점이 조금씩은 있죠. 어떻게 이용석 씨하고 친척은 아니신 거죠? 어떻게 이용석 씨하고 친척은 아니신 거죠? 모양만 친척이죠. 근데 혈관도 똑같아요. 혈관 저기 오른쪽에 혈관을 보면 MRA로 보이죠. 좁아진 부위가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오른쪽 네, 중뇌동맥 제일 중요한 혈관에 비슷한 정도로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험인자가 있으시던가요? 아마 뇌혈중 한번 알았다고 하셨죠, 예전에? 네. 아, 또 이 혈압은 그냥 약간 있어서 약으로 관리하고 약을 쓰고 있고요. 계시고. 네. 고지혈증도 있으세요? 고지혈증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후뇌동맥이라는데 아까 잘 안 보였지만 다른 분은 별거 없으니까 안 보여줬고 네. 예정 씨는 후뇌동맥에도 조금 좁아져 있어요. 예정 씨는 후뇌동맥에도 조금 좁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좁아진 데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저렇게 동맥경화 있는 분은 고지혈증이 별로 없어도 고지혈약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100 이하가 되게 맞아 이게 참 중요해요. 혈압 다른 거 다 조절하고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그래서 지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혈관까지 똑같아. 예. 아이고. 불시의 생명을 위협하는 뇌졸중. 뇌졸중 환자 대처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전. 이것만 알면 뇌졸중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여성 환자는 걸어서 퇴원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남성 환자는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부터 대처법까지 확 와닿네요. 지금 공개됩니다. 자, 뇌졸중. 우리나라 이제 사망 원인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교수님께서 뇌졸중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수칙을 준비해 오셨어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이 내용을 짚어주실 텐데 첫 번째가 뭔지 확인하겠습니다. 아, 뇌졸중 증상을 먼저 알아둬라. 서울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했대요. 20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뇌졸중 증상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뇌졸중 증상 중에 하나도 알지 못한다라는 응답이 38%예요. 40%가 하나도 모른다고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대부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모르거나 또 그냥 지나쳐서 병원에 가는 시점이 너무 늦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손상 부위에 따른 뇌졸중 증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MRI, MRA를 보였을 때 혈관이 학처럼 생겼잖아요. 중뇌동맥이. 그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 손이 중뇌동맥입니다. 네, 이게 경동맥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옆을 보시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가운데로 가죠, 뇌 옆에. 이 앞이 앞뇌, 전뇌고 뒤가 후뇌거든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으로 가기 때문에 중뇌동맥이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예. 이게 물론 이제 뼈하고 근육이 움직이는 거지만 이게 옆에 뇌에서 옆뇌가 운동 중추라는 게 있어요. 여기 뇌. 그렇기 때문에 중뇌동맥에 문제 생기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네. 문제는 반신마비죠. 반대. 이게 이게 문제가 이해가 되시죠? 생기면. 네네네. 운동 중추가 망가지니까 팔다리가 마비되는 건데 그 외에 이제 말도 얻어날 수가 있죠. 이런 팔다리 움직이는 것들은 다 대칭적으로 좌우에 있지만 이런 뇌의 고등적인 기능은 한데 몰아 있어요. 전문화돼가지고 전문가거든요, 얘는요. 그래서 걔가 어디 있냐면 왼쪽 뇌에 있어요. 왼쪽 뇌에 중뇌동맥이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걔도 왼쪽에 중뇌동맥이 망가지면 실어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는 주로 반신만 오죠. 그 위치에 네,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양쪽이 다 마비가 됐다 그러면 그런 어떻게 경우는 해요? 허리가 부러졌거나 그러면은 다리가 양쪽이 마비되죠. 뇌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마비가 왔을 때 뇌졸중을 의심해서 빨리 병원에 모시고 오면 되는 거죠.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위 중뇌동맥의 경우는 반신마비 그리고 언어 기능을 잃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후뇌동맥이네요. 후두엽 네. 손상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네, 시야 장애가 그래요? 이것도 드물질 않거든요. 왼쪽 후뇌 뒤죠. 후뇌가 이쪽 반대쪽을 보는 겁니다. 이쪽 그래요? 반을. 오른쪽 후뇌가 왼쪽 반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팔다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왼쪽이 망가졌다고 치면 후뇌 동맥이 막혀서 후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 연예인들 몇 분만 오셨는지 알아요. 이거 모르니까 이쪽을. 반대로 이쪽이 망가지면 여러분들은 하도 제가 안 보이고 여기 계신 분만 내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컴컴하게 보이면은 한 눈씩 감아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뇌 문제는 눈 문제가 아니니까 한 눈씩 가려도 계속해서 반쪽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근데 만약 오른쪽 눈이 문제라면은 이렇게 하면 잘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죠. 그 차이죠. 뇌냐 눈이냐. 네. 신기하네. 자, 이번에 이제 전뇌동맥이 손상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판단과 이런 여러 가지 사고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좀 멍청해지는 증상이 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예, 겁니다. 전뇌동맥 손상 시에는 성격이 좀 변한다거나 네, 인지장애, 그렇습니다. 뭔가 잘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하는 그렇습니다. 문제, 네, 네. 그리고 역시 올 수 반신마비까지 있습니다. 올 네.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추골동맥이요? 추골동맥은 네, 뭐죠? 추골동맥 맨 뒤로 가는 거 아까 말한 경동맥은 앞쪽으로 가는 큰 혈관이고 네. 뒤로 가는 게 추골동맥이죠. 여기에 망가지면 이제 조금 어지러운 증세가 있고 물건이 두 개로 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두 개 겹쳐 보이는 거죠, 갑자기. 두 개로 보이면서 굉장히 어지럽고 비틀거리고 걸을 때 흔들거리고 그러면 이건 뇌졸중입니다.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수칙을 공개하기 전에요. 좀 특별한 상황극을 저희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뇌졸중의 증상도 몰랐는데 뇌졸중이라고 여겨지는 환자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드리고 그 상황에 여러분이 가족이나 지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상황극에 두 분의 배우가 등장을 하시네요. 네. 한 분은 신보라 씨고요. 제가 여주인가요? 네네. 남주 내지는 그 여주의 아버님으로 한 분이 등장을 하시는데 네, 2층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기에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Ready. Action. 똑똑. 아빠 계세요? 그래 보라야. 아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이제 제가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아 시집 갈 거야? 가야죠. 있어? 있어요. 정말로? 네. 어유 잘 됐다. 그래서 그거. 제가 오늘 인사시켜 드리려고 좀
같이 왔거든요. 네. 진짜야? 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시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님. 보라의 남자친구 이용식입니다. 연하남이에요. 아버님, 보라랑 뭐야? 보라야. 네. 아이고. 왜 그래요? 왜 이 팔에 힘이 없다? 아이고. 왜 그래요? 이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 좀 안 보여요? 어지러지라고 이거. 여기서 스톱.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 따님이 신랑감을 소개해줬어요.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네. 아버지께서 누우셨습니다. 예, 눈이 안 보인다고 하시고 한쪽이 마비된 상황이에요. 네. 뇌졸중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한 분 한 분 각자 행동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따님 신보라 씨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신보라 씨 시작합니다. 아버지 쓰러지셨어요. 아빠! 보라야. 아빠 괜찮아? 아빠 일어나 봐. 아빠 일어나 봐. 아빠 괜찮아? 야, 나 정신 있어. 자, 이번엔 누가 나오실까요? 남자친구. 안 될 것 같은데 이분 나오시면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자, 아, 이거 큰일 났다. 장인들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안약을 이건가? 이불 가려 있어. 뭐 하는 거야? 숨을 하지. 이 박동을 안 한다. 아니야, 나 심장 뛰어. 아바마마. 이 무슨 변고이옵니까? 아바마마. 아바마마. 개 아무도 없느냐? 어깨를 누워게 진짜. 야 이거 너희가 눈을 들라 하라. 아바마마. 구금 약을. 우황청심하니 씹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 내가. 자, 그다음 어떻게 하실지. 마지막으로 김한석 씨 등판합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한 일이에요? 역시 우리 망나니한테 돌아왔다. 보라 때문에 그 남자친구 나도 그 자식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좀 해봐.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화를. 아버지 내일 중인데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내 상속을 해주고 가셔야 될 겁니까? 아니 상속을 해주고 가야지. 아버지 시끄러워요. 아버지 상속을 해주고 가.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는 회복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 이러다 죽겠어. 자, 이렇게 뇌졸중 상황극을 좀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저도 당황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체로 뭐 이런 정도의 일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공감하면서 나도 저럴 것 같은데 라고 봤거든요. 우선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일단 이거 상황극 재미있게 왔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처치 자체는 별로 제가 보기엔 좀. 그러니까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심장에 마비가 됐거나 물에 사람이 빠졌거나 할 때는 뭐 심폐소생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뇌졸중의 경우에는 그렇게 순식간에 그 호흡마비나 이런 게 오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의사가 할 일이지 병원에 와서. 그 안약 주사 넣는 것도 이건 눈병이 아니잖아요. 이건 눈하고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안 보이신다니까. 그다음에 뭐 팔 재활 치료하는 것도 나중에 뇌졸중 생겨서 마비됐을 때 재활 치료하는 거지. 지금 마비된 사람 이거 해도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일 이분이 지조막하 출혈, 그러니까 동맥류가 빵 터지는 걸 지조막하 출혈인데 그렇다면은 터져서 막 피가 나오는데 아버지 그래서 막 때리고 흔들면은 더 피가 나죠. 원래 그럴 때는 굉장한 두통이 있는데 막 흔들고 소리 지르면 엄청 더 두통이 옵니다. 정신 없습니다. 나빠지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 놔둬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이 중에 할 만한 것은 혹시 이제 답답하니까 지금 김한석 씨 모양 야, 보여주는 정도.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전. 왜냐하면 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각 분당 벌써 5분에서 10분이 흘렀으니까 5분, 10분 흘렀으면 뇌가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이만큼 더 뇌가 더 죽었을 거예요. 그럼 병원에 조금 늦게 오죠. 늦게 오는 만큼 치료 효과가 줄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지 말고 빨리 119에 연락해서 그 전문가가 와서 빨리 그냥 앵앵거리면서 오고 요즘에는 119 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뇌졸중 의심되는 환자면 전화를 하라고 그럽니다, 병원에다가.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고 뇌졸중인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합니다. 딱 연락해서 뇌졸중 환자가 오면 여러 과외 당직에 저절로 삐삐가 옵니다. 핸드폰으로. 그래서 다 같이 사진도 뜨고 다 같이 보게 해주죠. 그건 짜라락 준비해서 그 시간을 최소화하거든요. 다 이제 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와서 그러면 하는 거 아니면 안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네. 그게 중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예, 얼른 전화해서 응급실에 가도록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뇌졸중 두 번째 수칙이 공개됩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뇌졸중 완치는 병원 도착 시간에 달렸다. 이게 바로 이제 골든타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골든타임은 3시간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3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 평상시에 그 혈관이 먹여 살리는 뇌가 요만큼 있으면은 막히자마자 얘한테 가장 의존하고 있던 뇌가 조금 죽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살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막혀 있으면 점점점 막 죽는 데가 커집니다. 커져서 나중에는 6시간쯤 지나면 다 망가지거든요, 뇌가. 다 망가지거든요, 뇌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뇌가 다 죽은 다음에 혈관을 뚫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뇌가 살 수가 없죠. 만약 1시간 만에 와서 망가진 게 10%밖에 안 망가졌으면 90%를 살릴 수 있죠. 그럼 효과가 더 좋죠. 요만큼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상이 될 수가 있죠. 그 좋아진 사람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마비돼가지고 완전히 내가 꼼짝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러고 오는데 뚫리면 금방 좋아져서 가거든요. 빨리 왔을 때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뇌졸중이 한번 오고 신경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뇌혈관이 1분간만 막혀도 190만 개의 신경세포가 죽고 신경세포끼리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140억 개의 시냅스가 망가지고 또 약 12km의 신경섬유가 파괴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만 막혀도 이 정도로 이 뇌에 손상을 주는데 단 1분 1초도 허비하면 안 되겠죠. 이 김한석 씨가 제 옷을 풀어서 조금 도움을 줬지만 안 데려갔잖아요. 저를 빨리 데려가야죠. 이 남으셨어. 극에서 나오세요, 이제 아버님. 절대로 병원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일찍 오신 분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똑같은 증세의 환자가 발병 후에 도착 시간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는지 실제 사례를 준비해 주셨어요. 60대 두 환자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비슷한 위치에 와 있고요. 네. 혈관이 저 우측에 중뇌동맥이 똑같이 여성, 남성 둘 다 혈관은 막혀 있는 건 똑같았거든요. 자,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여성 환자의 경우는 25분 정도 안쪽으로 만에 오신 도착했다고 거죠. 합니다. 완전히 빠르게 오신 거죠. 남성 환자는 12시간 52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시간을 아주 많이 보낸 다음에 도착을 해서 결국에 여성 환자는 걸어서 퇴원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후유증 없이. 후유증 하나도 없이 나갔죠. 남성 환자는요? 그거는 마비가 심해서 그 휠체어 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렇게 보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재활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3시간, 1시간 말씀드린 거는 치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자가 오는 건 더 빨라야 됩니다. 네. 3시간에 치료하려면 환자가 오자마자 CT 찍어야 되지 뭐 좀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쯤 걸리거든요. 네. 일정 동안 쩔뚝거리면서 말도 못하고 있느냐 정상으로 다니는 애가 몇 분 새에 달라지기 때문에 1시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웅변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시술 등등이 이루어졌는데 시술을 한 결과 이 보세요. 네. 꽉 막혔던 게 보세요. 꽉 막혔던 게 야, 이거죠, 이거. 네. 그러니까 저분이 저게 늦어졌다면 그 위에 있는 부위가 다 손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왼쪽 관련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딱 빼내니까 혈액이 다 돌기 시작하면서 뇌가 다시 뇌가 다 망가지려다가 얼른 뚫는 바람에 다시 다 돌아온 상태. 네. 신기해. 확 와닿네요, 진짜로. 그래서 뇌졸중은 심해지면은 남도 괴롭게 하고 사회도 괴롭게 하는 병이라 일단 안 걸리는 게 최고예요. 빨리 오고 뭐고 간에 여기 있는 분들 제발 좀 아무도 안 걸렸으면 합니다. 네. 잠시 후 이름도 정말 낯선데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겼어요. 뇌졸중을 예방해주는 이것의 정체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하려고 하다가 넘어가네 그냥.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뇌졸중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평상시에 뇌 혈관 건강 관리를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식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사님과 임 교수님 내려오셨어요. 네.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와 있는 바로 이것입니까? 맞습니다. 무엇인지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4차인치라는 거고요. 4차인치 오일이 되겠습니다. 4차인치가 4차인치? 4차인치가 4차인치? 이름도 정말 낯선데 생긴 것도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씨앗이군요, 씨앗.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씨앗이 4개씩 들어있죠. 요걸 빼서 요 껍질을 까면 이렇게 바로 요 앞에 열매가 나옵니다. 사실 이 4차인치는 페루 청정 지역에서 자라나는 열매죠. 이게 사실 땅 위에 별이라고 합니다. 이 별같이 생겼어요. 별같이 생겼습니다. 네. 단연생 나무에서 수확된 견과류의 일종인데요. 잉카 제국 때부터 재배되어 온 고급 작물입니다. 그래서 잉카 피넛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4차인치에는 혈액순환과 혈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바로 이 오메가3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전으로 인해서 혈액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먹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메가3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등어. 그렇죠. 생선 기름? 네. 이제 등푸른 생선. 그렇지. 연어. 맞습니다. 오메가3 하면 다들 등푸른 생선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이 4차인치는 등푸른 생선에 절대 밀리지 않는 견과류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4차인치는 식물의 열매 중에서
가장 많은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어의 12배. 세상에. 피칸이라고 호두 중에 이렇게 좀 생긴 게 있어요. 네. 그 피칸의 25배. 야. 아몬드의 2,500배. 아몬드의 2,500배. 오메가3가 함유되가 있다고 합니다. 왜 몰랐지? 저렇게 많은 걸? 혹시 0 하나 더 붙이신 거 아닌데? 아닙니다. 네, 2,500배 맞습니다. 네, 이 4차인치가 더 좋은 점은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비타민 E까지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4차인치에 들어있는 전체 지방산 중에 오메가3 지방산이 49.1%고요. 그 외에 이제 오메가6나 오메가9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모두 합치면 전체적으로 한 91%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4차인치에 들어있는 지방산의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인 셈이죠. 이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건강엔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산화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건 이제 독성 물질로 되는데 이 4차인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 성분이 이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신통하네요. 근데 이게 뇌혈관에 어떻게 좋다는 건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네, 이 4차인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에는 혈관 그리고 혈액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영양 성분입니다. 4차인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에는 알파 리놀렌산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DHA 아시죠? 이 DHA라든지 EPA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DHA는 뇌라든지 뇌에 있는 신경 조직 그리고 눈에 있는 망막 조직 이런 데 주요 구성 성분으로 들어가서 쓰입니다. 그리고 특히 두뇌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두뇌 영양소 공부 잘하려고 하면 이 DHA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EPA 경우에는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그런 성분입니다. 우리가 혈관 건강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EPA라는 그런 오메가3 지방산이죠. 또 이 동맥경화 원인 중에 하나가 중성지방이 높은 건데 이 중성지방 수치도 낮게 해줘서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죠. 네, 또 오메가3의 뇌 기능 향상 효과는 이미 연구로 입증돼 있습니다. 미국의 사우스 타코다대 연구팀이요. 성인 여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식생활 습관과 뇌인지 기능의 관련성을 관찰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혈중 오메가3 농도가 높은 여성이 낮은 여성에 비해서 인지 기능 감퇴가 약 2년 정도 늦춰지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의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공복이라 먹고 싶네. 어떠세요? 지금 4차인치 여러분 처음 보셨는데 맛이 어때요? 진짜 어쩜 이렇게 바삭거려요. 세상에. 그리고 왜 생땅콩 있잖아요. 생땅콩을 왜 통째 이렇게 삶아놨을 때 맛. 그 맛인 것 같아요. 우리 입에 딱 맞는데요, 네. 이거. 이름만 서양 이름이지 우리 맛이에요. 네, 진짜. 고소하려고 하다가 넘어가네 그냥. 이거 뭐 이렇게 간식으로 과자 같은 거 먹지 말고 이거 간식으로 계속 좀 이렇게 계속 하나씩 넣으면서 많이 먹으면 안 된대. 예? 하루에 그만큼 딱 5개. 아, 그 5개만 주시고요. 네. 많이 주지 마. 야, 넉넉히 그래요?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넉넉히 주지. 하루 권장량이 4알에서 6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5알 정도만 드시면 하루 오메가3 권장 섭취량인 600mg 이상을 드신 거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조금 더 먹어야 안 돼. 아무리 맛있어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 위장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지방산이거든요. 많이 먹으면 칼로리도 상당히 높아서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권장량을 꼭 지켜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도 매일 오메가3를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알약 형태로 된 이렇게 알을 먹어요. 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오메가3 영양제 고를 때는 성분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작 필요한 오메가3의 함량은 얼마 안 되고
불필요한 잡기름이 많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차인치 같은 천연식품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시면 먹기도 쉽고 또 뭐 불필요하게 첨가된 다른 성분들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4차인치 같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드시면 좀 더 안전하겠죠. 이 천연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점에서 알레르기에서도 또 안정적이고요. 또 부작용도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었잖아요. 4차인치 오일을 이용한 샐러드. 준비물은요? 네, 다양한 채소로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로 그냥 네네네네. 준비하시는 거군요. 오일 좀 넣고요. 4차인치 오일의 향기가 어떤 향이? 정말 가벼워요. 아, 그래요? 아까 저 햇땅콩, 굽지한 햇땅콩이라는 느낌이 딱 느껴지게 아, 가벼워요? 아주 신선한 향기가 나네요. 좋아요. 4차인치 가루가 있으니까 이 가루를 조금 위에다가 요거 갈아 놓은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 솔솔 뿌려 넣으면 좋네요. 아이들도 좋고요. 맛있네. 아우, 샐러드 이거. 기름 냄새 하나도 안 나죠? 어쩜 이렇게 고소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소해. 네. 너무 맛있어요. 보통 샐러드 먹으면 그 소스의 무거운 맛인데 굉장히 가벼운 맛이 정답이네요. 산뜻한 게. 말 안 하면 기름 들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죠? 거의 그냥 채소를 그냥 먹는 맞아요. 거예요. 네, 맞아요. 실제 이 4차인치 오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름입니다. 2006년도에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식용 기름 대회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메달을 수상했고 그 가치를 잘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4차인치를 오일로 섭취할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체내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이 4차인치 오일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실제 이 오일의 경우에는 그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한 5g 정도인데 이 정도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양의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샐러드 한 접시 이렇게 표정들이 밝아지십니까? 어떻게 선생님 4차인치 오일 공부 가실까요? 그래, 갈까요? 갈까요? 그래요, 맞아. 뇌졸중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서 뇌졸중의 증상들과 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상을 총명시 알아서 만일 증상이 자기나 남이 오면 빨리 큰 대형병원에서 빨리 좋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평상시에 생활 습관을 잘해서 아예 걸리질 말아라.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덕분에 또 두 분은 본인의 뇌혈관 검사도 하고 결과도 받으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 네, 일단 저는 뭐 저의 그 어떤 건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터가 저랑 잘 맞네요. 네. 계속 나와야겠어요. 오늘 몸신 나와서 제대로 된 좋은 정보 알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2주 방치하면 7배 빼기 힘든 군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요,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까지의 기간을 2주로 보는 것입니다. 1, 2주 안에 우리가 덜 먹고 움직이면 정상으로 바로 돌아온다는 거. 오늘의 몸신이 중3 아들을 둔 40대 주부예요. 나머지 3분은 20대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아니, 왜 춘살이 없지? 알 수가 없어. 3번이 40대입니다. 2번이야, 2번. 난 4번 같아. 보여주시죠. 세상에. 대박이다,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피부를 역행하신 것 같아요. 전신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무산소 운동입니다. 몸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머머, 된다. 운동은 확실히 되네요, 진짜. 할 수 있겠다. 하고 싶은데요? 괜찮으시죠? 아니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하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